네, 잡정무센터 겨울 특집이죠.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 오늘 나흘째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참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네. 박지명 학생이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또 종합적으로 잔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월화수에 나왔던 분들은 한 자리에 모인 어벤져스 특집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월요일 자소서, 화요일 뭐였죠? 화요일이 스펙. 자, 어제는 이제 면접이었습니다. 네네. 상당히 면접에서 우리 지명 학생이 반전의 모습을 꾀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2016년 도전에서 과연 어떤 게 부족했고 그래서 안 됐는지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목요일은 오늘은 뭡니까? 네, 오늘은 파이널, 파이널, 토럴, 토로, 컴플리트. 컴플리트. 네, 파이널, 토로, 컴플리트. 컴플리트. 웃지 마세요, 두 분 다. 네, 나 강남역인 줄 알았어. 무슨 영화관도 아니고. 네, 최종적으로 모든 이 취업 준비를 완전하게 완성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 컨설팅 해드릴 완전체죠. 네. 취업 컨설팅 참 이게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되게 그냥 잘하시는데 완전체 또 뭐 완전체야 또. 취업 컨설팅의 어벤져스들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주 네, 귀하게 안녕하세요. 몸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명 네. 값이면. 이게 주세요. 몸값을요? 네, 싸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싸지 자, 않습니다. 이렇게 또 세 분이 함께 컨설팅하는 거 저희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처음이죠? 예, 저희 컨설팅이죠. 뭐 은하계 처음이죠. 그렇죠. 예, 이거 누가 기획했는지 이태훈 작가가 기획했나요? 뭐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이고 예. 이런 다각도 이럴 수- 컨설팅. 예, 이거 우리 근데- 그 아까 조민혁 선생님 슬쩍 얘기했지만 네. 우리 세 명 몸값 이거 컨설팅비 이거 장난 합치면은 보통이 아닙니다. 네. 제가 예.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민혁 쌤이 첫 스타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민혁다운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굉장히 좀 유한 느낌이었는데 네. 뭐 홍기찬 쌤과 우리도 어제 태영 쌤은 굉장히 좀 본래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쵸. 또 어젠 특히 또 우리 학생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큰 말이 없었는데 오늘 또 민혁 쌤의 활약을 제가 특별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각도 컨설팅 지금부터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자, 그 보통 기찬 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은 없죠? 컨설팅 할 때. 그렇죠. 뭐 그럴 일은 좀 없죠. 그리고 사실 취업이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정형화되고 객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선생님들 의견 같이 듣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거 많이 얻어갈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자, 그러고 보면 참 박지명 학생이 저희가 그 사흘 동안도 얘기했고 오늘 나흘째지만 복 받은 거예요. 그쵸. 그렇지 복 않습니까? 받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최종 컨설팅 데이인데 어땠어요? 3일 하다 보니까 소감을 좀 영혼을 담아서 얘기해봐요. 예. 근데 그 만나기 어려운 분들 이렇게 매일 만나면서 네. 이렇게 컨설팅 받으니까 아, 그건 좀 너무 공식적이잖아요, 그건요. 좀 실제적인 마음을 더 담아서. 재밌었고 취업 재밌었고. 성공률이 조금 더 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움이 그렇다면- 많이 됐어요? 네,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 질문에 좀 명확하게 답변을 좀 했으면 아, 좋겠는데 그렇죠. 누가 제일 좋았습니까?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 네. 그런데. 한 분 딱 고르셔야 편안하게 돼요. 대답하세요. 다 좋았는데 어차피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네. 합격하기 위해서 다 좋았는데 꼭 한 명. 굳이 이게 다 좋았는데 네. 네. 99점 2명 100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예. 굳이 고르자면 어제가 제일 분위기가 아. 좋았어서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서 딴 때는 좀 분위기가 안 아니, 좋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요런 네. 꼬리 질문을 네, 잘 대답해야 돼요. 네, 예. 어제처럼. 그걸 일부러 제가 연습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뭐 다 좋았던 날이고 특히 어제가 분위기가 좋았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오늘 종합적으로 내가 어떤 게 잘못됐었고 이것 때문에 럭키 크리스마스를 못 맞이하고 있었나를 네. 상기하시고 내년에 꼭 우리 지명 학생이 럭키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겨울방학 동안 준비해서 3월에 이제 합격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자, 먼저 그렇다면 3월 합격을 위해서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준비 사항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태성 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우리 이제 저희 조언을 드렸죠. 예,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일만 나왔습니다. 네. 그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배에 타고 있다.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자꾸 어떻게 빨리 노를 저을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노를 빨리 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향 설정부터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업 조사하고 직무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가 정의되고 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빨리 달려야 될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 종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종이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가로축, 세로축으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4개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이 가로축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하는 일이라고 적어놓고 세로축은 위로 갈수록 좋아하는 일 이렇게 적어놓고 그 4개의 영역에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죠.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거,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거, 잘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거,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거. 이 영역에 대해서 내가 생각나는 회사도 되고 산업군도 되고 아니면 추상적인 뭐 창의적인 일, 꼼꼼한 일 이런 식의 얘기도 괜찮고 직무 얘기도 괜찮고 마구마구 연필로 적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공통점이 발견이 될 거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업에서는 좋아하는 것 그닥 관심 없습니다. 이 친구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닥 관심 없어요. 잘할 수 있어 없어. 이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역에 있는 것은 과감하게 눈을 감고 버리셔야 되고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내 방향을 설정하는 거. 이것부터 해야지 거기에 인자사항이 무엇이고 직무 역량이 무엇이고 이게 밝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스펙이 무엇이고 경험이 무엇이고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노져오면은 이제 헛삽질하는 겁니다. 헛삽질. 예. 경영에서 뭐 스왓 분석이라고 그런 하죠. 것들도 좋죠. 네, 그런 어쨌든 태성 쌤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회사에서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걸 네네. 얘기했었고요. 자, 민혁 쌤 한 말씀 해주시죠. 겨울방학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되냐는 질문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인들의 생일을 챙기십시오. 아, 김승지 아나운서 오늘 생일 네.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네, 오늘 생일. 대본에 없어요. 네, 대본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정 많은 사람이야. 네, 정말. 잠깐 그냥 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야 지금. 네, 좀 축하 한번 축하드립니다. 해볼까요? 되게. 자, 고맙습니다. 예. 빰빰빰빰빰빰 이런 거 하지 풀어주셔야죠. 마세요. 하지 네. 마세요. 축하드립니다. 생일에는 어쨌든 빵을 먹어야 되는 게 뭐. 이따가 끝나고 네. 생일빵을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거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아, 네네. 굉장히 또 아빠 미소를 짓고 계시네. 아, 사랑스럽네요. 부담스러운데 두 번째는 박지명 학생이 뭘 하셔야 되냐면 현직자들을 좀 만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저는 이거를 그냥 무의미하게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2명 정도를 경기대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한번 찾아서 저는 만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왜냐면 애들 써야 되겠네요. 노력을 좀 하셔야죠. 저도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제 주변의 학생들 중에 경기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좀 몇 명이나 될까 보니까 구직 활동하면서 정말 취업한 분들이 꽤 돼요. 아마 선배들 중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직무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요새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거기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경영학 교과서에서 정의한 내용들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되게 멋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자기소개서도 만약 마케팅을 쓸 때도 그런 너무 포장되고 아름다운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는데 아까 제가 조언드린 대로 실제로 현직자분들을 만나면 꼭 그렇게 밝은 면뿐만이 아니라 실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이런 내용들도 직접 내가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겨울방학 동안에 뭔가 좀 그럴듯한 자격증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스펙들을 쌓고 싶다. 근데 저희가 월요일 날 대화를 나눴지만 이제 박지명 학생은 졸업을 이미 앞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경력이나 경험을 쌓기보다는 이미 구직 활동을 해서 자리를 잡은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 좀 더 와닿을 거고요. 뒤에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탄탄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아마 선배들 통해서 좀 알게 될 건데 사실 제가 더 조언을 지금 드리려다가 김태경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여기까지만 조언을 드리도록 조심해요. 할게요. 뒷끝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생일 잘 챙기시고요. 알았죠?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인들의 생일. 자, 우리 현기찬 쌤,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지명 학생은 사실 지금 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영업으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명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을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케이스예요. 그러면 상반기 때는 제1금융권 채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으로 범주를 넓혀야 하고요. 그다음에 행원을 썼던 친구라고 하면 행원이 결국 고객과의 응대직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B2B 영업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지명 학생이 과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어떤 여러 가지 산업군들에 대해서 도전을 앞으로 해야 하니까 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문 리딩도 중요할 것 같고 민혁 쌤이 얘기했던 현직자들 만나는 것도 재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NCS 기반으로 아마 적성 공부 좀 했다 하면 민간 적성 기업들과의 약간의 좀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도 지금 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경계이기 때문에 어학 실력은 조금 낮아요. 그리고 지금 학점이 그때 얘기했지만 워낙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해외 영업을 도전할 거 잘 살아요, 아니라 오늘은 좀 하더라도 마지막인데. 약간은 그 높여놓는 거 세 가지. 그러니까 어학 저 성적의 정상화 그리고 인더스트리를 넓힐 수 있는 나의 공부 경험 그리고 이제 인적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 그걸로 이제 남아있는 2달 정도의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흘러갔으면 근데 좋겠어요. 오늘 좀 모인 김에 저는 선생님들한테 오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저는 지명 학생하고 그 면접이나 이런 걸 진행을 못했지만 은행을 또 굉장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여쭤봐도 돼요? 김태현 쌤이나 홍재현 쌤 보셨을 때 은행원으로서의 어떤 외모 적절한가요? 적절하죠. 괜찮아요? 헤어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헤어는 건 어떻게 맞고. 본인 같아야 되니까? 헤어가 네. 꼭 나 같아야 비춰봐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좀 1대9. 일대구로 네네. 굉장히 저 스타일을 좀 고수하시더라고요. 약간 거기 저 정도까지 제가 2대 8이거든요. 제가 2대 8인데 요 정도 어때요? 그것도 별로 생일이니까 잘생겼어요. 네. 그 제가 기분 느끼기에는 나쁘려고 그러네요. 굉장히 잘생기시고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은행 쪽은 괜찮다. 제가 느끼는 외모는. 근데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쪽은 조금 그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는 제 주변에는 없어서 그래요. 네, 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헤어스타일을 약간 아니, 그러니까 해야 좀 되는. 느낌 자체가 지명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엄청 방방 뜨고 밝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기업은행 그 입사하신 주변의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좀 밝고 되게 특이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인상이 있어서 약간 느낌이 상대적으로 네.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오만석 씨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좀 이렇게 그 동남아 쪽의 그 미남 그런 게 느낌인데 어제 얘기했지만 사흘 있어 보니까 첫날보다 어제 아주 매력이 터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합숙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가보라는 얘기했었는데 태영 씨 할 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뭐 볼수록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볼수록 매력이 있어서 어디에 어울리겠습니까? 여기 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 고민을 해봤었어요. 이 친구 어디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은행권 지속적으로 지원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행권하고 홍 쌤이 얘기했듯이 영업 쪽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B2C 영업 쪽이 아니라 B2B 영업. 예, 그리고 좀 굵직굵직한 영업을 하는 것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영업 관리 쪽. 예, 이쪽까지도 지원해 보면 괜찮겠다. 그런데 맞아요. 고객을 직접 만나서 당장 무엇인가 승부수를 걸고 뭔가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확 달려가지고 만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장기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뭔가 매출을 이끌어내는 그런 류의 영업이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영업 쪽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업을 선택한다면 어떤 저희가 기업들이 좀 디테일을 담아서 네. 어디가 좋을지 지금 끝에부터 이제 네네. 우리 홍기찬 쌤부터 한번 대답을 해봐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1금융권 도전했던 친구들이 이제 소비재 영업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잡화, 주류, 통신, 포털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전공 선호도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명 학생이 아까 얘기했지만 글로벌 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해외 영업까지는 약간 좀 부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비즈니스 많이 하는 회사를 써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유통 쪽이라고 하면 또 리테일이라든가 이렇게 좀 편의점 영업하는 필드 같은 경우에는 서류는 또 거의 다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상당히 지금 본인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은행은 안 뽑아요. 그러면 그 옆 동네에 있는 보험, 증권 이런 데를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계열사들 중에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도 뜰 거야. 카드도 뜰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유통 영업과 성향이 비슷한 삼성전자의 또 국내 영업 파트가 또 뜰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것들 사이에서 과연 내가 이제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복수 지원이 가능한 계열사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의 기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금 자체적으로 좀 매겨놔라. 그래야지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다른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아까 저하고 대기실에서 얘기할 때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뭐 인턴이라든가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하는데 인턴이라고 하면 사실 지명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인턴이 이제 은행 인턴이기 때문에 타 산업을 도전한다고 하면 해볼 수 있어요. 사실요. 해볼 수는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게 되면 3, 4월에 다른 걸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읽어낼 수 있는 인턴 정도는 도전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공부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시면
하셨으면 추가 질문 좋겠어요. 드리자면 단기간에 하는 인턴이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방향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을 보면 분명히 은행에서 인턴을 했고 금융 자격증 등등이 있고 경영학도라고 하면 대충 보면은 얘를 원래 제1금융권, 금융권을 생각했던 친구라는 걸 면접관들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 안 돼가지고 그럼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들을 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과거에 금융권 도전을 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경영학도로서 좀 넓은 산업들도 공부를 해보고 또 이런 인턴 경험을 통해서 타 산업, 그게 제조업이 됐든 유통이 됐든지 간에 그런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갖게 돼서 이제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스펙을 좀 넓혀서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런 설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간 짧은 거, 그 정도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민영 쌤이 좀 더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박지명 학생이 면접에 있어서는 분명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예, 어제 봤더니. 며칠간 보면서 느꼈던 거라든지 이미지가 이제 다만 이제 홍 기자 선생님이 지적하셨듯이 스펙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여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진입 장벽, 그러니까 서류 전형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적성이 없거나 또는 면접에서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를 가시길 추천을 거기가 드려요.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가 말씀드리려고요. 한샘, 한샘, 괜찮아요. 한샘 SC 직무. 나쁘지 않네요. 네, 한샘 가시는 게 이미지 어떨까 좋습니다.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약회사들도 사실은 스펙보다는 면접 전형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제약은 정말 영업- 많아요. 뭐 영업이 중해제약도 때문에 있고 뭐 거기 안국, 제일약품, 제약에서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 그건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고 또 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별개의 또 입사 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회사가 그 두 가지 회사고요. 오뚜기나 이런 회사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너무 그 금융권이다 또는 뭐 직무에 대한 어떤 선택 때문에 너무 고심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괜찮은 그러니까 너무 대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대기업은 아닌 근데 뭐 여기 같은 중견기업이 경우에 그렇죠? 거의 뭐 연봉이 많이 주는 연도 같은 경우 4천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제약 시가총액이 보상. 엄청나게 커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샘이나 오뚜기 정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채용 공고가 자주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뭐 승무원이라든지 또는 뭐 은행 같은 데는 자주 안 나오잖아. 반면에 한샘이나 뭐 이런 데는 얘기 나온 김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승무원은 어때요? 케빈 크루 승무원은 제가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승무원이나 이런 쪽도 잘. 외모도 뚱뚱하지도 네네. 않고 외모도 뭐 어떤 또 그런 동남아 취향 쪽으로 또 유리한 것도 있는 왜 것 자꾸 같고. 동남아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게 하세요? 아니라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건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네, 그죠? 네. 그러니까 채용 그 공고가 자주 나오는 회사들이 보통 이제 많이 나가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구직자들은 이제 그런 걸 바라볼 때 뭔가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든지 너무 힘들지 않나. 물론 힘들지만 또 내부적으로 좋은 면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기회도 그러게요.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성 쌤은 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네.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지금 모르겠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초점은 거기에 있는 포인트를 거죠? 요거를 사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딜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확실히 안 될 부분들은 있어요. 뭐 직무 자체로 보면 뭐 해외 뭐뭐로 나간다던가 뭐 재무, 기획 뭐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전략 이런 쪽이 붙은 것들은 아닙니다. 예, 조금 더 준비할 디테일이 기간이 좀 떨어집니까? 필요하고요. 디테일이? 준비를 훨씬 더 많이 했었어야 그렇죠. 돼요. 근데 지금 준비하기에는 이미 늦은. 어쨌든 그쪽은 좀 인정하긴 뭐하지만 역량이 좀 부족한 걸로.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하고. 접근을 하되 예.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간으로 나의 신뢰를 바탕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영업이나 영업 관리 쪽으로 나가는데 이제 회사 선택에 있어서는 규모를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열광하는 그런 회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산업군 내에 규모가 좀 작은 데로 좁혀서 얘기를 펼쳐나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금융권이 안 떠? 그러면은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2금융권 그 중에서 괜찮은 탄탄한 곳을 노려보셔도 괜찮고 아까 조쌤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제약 얘기해 주려고 했거든요. 제약 쪽도 괜찮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가공식품이나 음료, 유류, 유제품 제과라면 이쪽도 같이 지원해 보시면은 그쪽에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어떤 영업을 해봤던 경험,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봤던 경험, 은행에서 서비스를 해봤던 경험, 이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쪽에서 욕심낼 만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확대를 해봐라.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때요?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인지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분명 대기업 뭐 예를 들어서 그 소위
CJ라든지 뭐 삼성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인지도는 떨어지는데 뭐 급여라든지 복리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탄탄한 그 자기 개발비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왜 그 연봉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제가 금전적인 거 외에 비금전적인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이런 히드 챔피언들이 이런 비금전적인 보상 측면에서 분명 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구직자분들이 첫 공채고 또는 이제 공채 그 구직 활동이 길어지다 보면 더 이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에도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히든 히든 챔피언 리그 리그라고. 그런 정말 좋은 내용들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직자들은 정작 그런 기업들을 봤을 때 아이 그래 저긴 좋은데 맞아요. 그래, 나는 그래도 자. 어쨌든 삼성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자, 정리를 그렇다면은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조쌤이 얘기하는 말 않는 친구들이 그 사례인 건데 지명 학생도 이제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대기업만을 고집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히든 챔피언스 리그 쪽에 나온 어떤 중견 기업들, 강소기업들은 그냥 뭐 좋긴 한데 여기는 뭐 이런 느낌이었는지 솔직하게 좀 들어볼까요, 얘기를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네. 한번 높은 데를 노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야놀자 영업 이런 거는 붙었었어요. 뭐 내내치킨 이런 데 붙었는데 그때 기업은행이 같이 되면서 인턴을 선택했고 그때는 그 최종 합격이에요? 아니면 서류? 네 최종 최종 합격이 됐었던 거예요? 네. 오. 내내 치킨에 그 야놀자고 야놀자 그러니까 그 네 내내치킨은 면접을 안 회사죠. 봤어요. 네, 맞아요. 그랬군요. 네.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들은 실제로 지명 학생이 보기에 그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나 아직 졸업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좀 차선책으로 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죠? 네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죠. 근데 생각보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일반적으로 히든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들어가서 보니까 그쪽이 급속히 성장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해외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한다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준비된 상태가 제가 아까 해외로 네, 시작되는 그렇게 그런 중요하네요. 것들은 조금 어렵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기 얘기했던 뭐 우리 때문에 조쌤이 얘기했던 저기 제니퍼 이런데 이런 거기는 데는 뭐- 정말 스펙이 더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건 기업 규모만 작을 뿐이지 대기업보다 훨씬 좋은 조건과 연봉을 또 제시하는. 기찬 쌤 그런 어떤 회사니까요.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뭐 한섬, SC, 스톡 컨설턴트라든가 이제 제약 영업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냥 제 사견인데 지명 학생이 더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 영업도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일반 영업과 전문 영업으로 나뉘거든요. 내 친구도 없습니다. 전문 예. 영업은 전문 의학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대형병원 상대로 하고 김영란법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 실제적인 감성 영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의사들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서비스는 줄어들어서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일반 의학이라고 하면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그 일을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좀 스콥이 좁아질 거예요. 그리고 스콥이 좁아진다는 소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히든 챔피언을 볼 때 중요한 건 대기업에 못 가니까 히든 챔피언을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히든 챔피언은 그것만큼 네임밸류가 떨어지고 연봉도 조금 작아지죠. 우리가 히든 챔피언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은 취업이 안 되니까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뭐 치킨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만약에 치킨 파는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쌓았던 업력으로 갈 수 있는 범위가 그다지 넓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전자부품 필드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파생 산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향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회. 지금은 비록 어학 실력이 좀 미진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뭐 B2B 국내 기술 영업 같은 걸 만약에 진행하게 됐다. 그러면 그거 하면서 또 차근차근 내가 중국어나 어학 실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더 좋은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치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쪽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본인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낮은 기업을 쓴 건 아니에요. 본인은 그냥 안 쓴 거예요. 제 판단으로 보면.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혀서 야놀자 정도 사이즈의 그런 제조업체들이나 좋은 기업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 있게 도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지명 학생의 생각도 참 중요할 텐데 그렇죠. 아까 쌤들이 이제 여러 가지 회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어떤 플랜 B가 마음에 듭니까? 저는 한샘 SC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원을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때 이미지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때는 기업은행 면접 날짜가 나와 있어서 네. 그거 쓰는 것보다 면접에 더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안 썼습니다. 10월 말이었나 그때였는데 보통 이제 취업에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이 잡혔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구직 활동은 못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박지명 학생이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공채가 시작이 되더라도 사실상 지금 이번 주에도 CJ라든지 현대자동차가 최종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네. 아직 최종 합격이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경쟁률이 어쨌든 2대1, 3대1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합격을 해요. 근데 아무도 최종 면접 그 대상자들은 자기가 불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하루 갈 수 있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집중하려고 안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 선택한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저는 좀 많이 놓치실 앞으로 우려가 있어서 하세요. 네, 네네. 꼼꼼하게 하시면 하셨죠. 좋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도. 덧붙이면 지명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에서 인턴을 해가지고 거기 최종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서울대 지금 입시 시험을 앞두고 있고 한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지방에 있는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학교 지금 이제 면접이 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서울대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니까 가서 면접 보는 건 맞는데 또 이거를 또 버릴 수가 없지. 레벨 차이가 좀 적당히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확인하셔야 돼요. 지명 학생 확인하되 본인 마치 시간에 대한 배분 정도는 생각을 좀 하는 건 저는 또 온당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근데 홍기찬 선생님 말씀 굉장히 반대하는 측면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지금 엊그제 이제 수능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구직 활동을 마치 수능 입시 시장하고 지금 동일하게 접근하면 지금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홍기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구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대기업 최종 면접은 서울대 경영학과 가는 거고 작은 기업 가는 건 어디 지방대? 근데 이게 차원이 전혀 다른 게임이거든요, 실제로. 대기업에 가더라도 그런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정말 본인이 소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오래 다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예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택은 결국 박지명 학생이 하는 거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장시간 봤을 때 구직자들이 대기업에 입사한다, 작은 기업에 입사한다를 기준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았어요. 자, 네. 태성 쌤의 플랜 B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면접을 앞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못 해줄 텐데 일단 지금 시즌을 건너서 다음 시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 학생들한테 꼭 그거를 같이 그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너 회사에서 일하려고 태어난 거야? 너는 분명히 너의 삶이 있고 너의 일이라는 그런 커리어라는 게 있어.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충돌되는 지점이 있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리어가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커리어가 있을 거야. 그걸 한번 같이 그려보자. 라고 하고선 그려보도록 시켜봅니다. 못 그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못 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법을 또 줍니다. 너 몇 살까지 살 거야? 죽을 나이를 정해. 그 카테고리를 좀 쳐주시는군요. 예,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너 묘비명에 뭐라고 쓰였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죠. 나쁘지 않은 것 그리고 같습니다. 몇 살까지 경제 활동할 거야?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몇 살까지 조직에서 있을 거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 거야? 거꾸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과 일을 같이 그려보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 나의 삶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고민 안 해봤던 친구들도 많지만 이제 고민해서 연결을 시켜보면 이게 충돌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의 커리어를 다시 고민하고 다시 정리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저게 예, 그렇거든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예,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기업이 좋으냐, 내가 대기업 지원하는 게 맞아? 아니면 강한 기업 그런 데를 지원하는 게 맞아? 그거의 기본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데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밑바탕이 되면 강소기업을 지원하더라도 난 당당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고민하시고 자, 아까 저희가 플랜 B를 두 분의 플랜 B를 못 들어봤으니까 짧게 한 30초씩만 먼저 조쌤부터 한 말씀. 저는 그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스스로가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지명 학생이 뭐 플랜 B, C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일 동안 나름대로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 세 분께서 고심을 해서 드렸던 조언들이 박지명 학생 본인에게 딱 맞는 옷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내가 결국 선택하고자 하는 기준이 뭐 A라면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저는 좀 방학 때 열심히 하시면 좋은 그래요. 성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아까 또 처음에 얘기했었고요. 기찬 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좀 열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기대학교 때문에 서류가 안 되나 보네? 그러니까 대학원에 연대로 가야지?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세요. 연대 나온다고 해서 서류 붙는 거 아니거든요. 대학원으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모르는 산업들 있잖아요. 그걸 좀 전반적으로 넓게 보는 안목. 그리고 절대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걸 또 이제 안 되다 보면 또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지명 학생은 뭐 제가 면접은 못 봤지만 보이는 이미지나 풍기는 걸 봤을 때 세일즈 감각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괜히 뭐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그런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 이런 건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꿀 같은 팁이 참 좋았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플랜 B를 한번 짜봤는데 네. 뭐 어떻게 상반기에 합격의 느낌이 옵니까? 어때요? 네, 조금 더 어때요,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나흘 동안 함께했습니다.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이 들었고 내가 어땠고 또 어떤 거 알게 됐는지 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직무 선택 연주하는 생각하시고 예 한번 해봐요. 예. 직무 선택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렇게 범위 넓혀서 많이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스펙적인 부분에서도 어학 시급하게 빨리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 보실 텐데 한 말씀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저기 어떤 그 다짐 같은 거 부모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한번 해봐요. 그래도 보실 거 아니에요? 음악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네. 방송에 나오는 감동적인 거 음악? 있잖아. 해봐요. 좀. 혹시 보게 된다면 이번에 뭐라 부르고 나온 거예요? 내가 전화 드릴게요 부모님한테 보라고. 아침에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거예요?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생방송하면서 말이야. 한번 해봐요. 네, 부모님께. 네, 미션 이번에 깔아줘요. 예. 이렇게 이번에 취업 안 돼가지고 많이 상심하셨을 텐데 다음에 꼭 해서 효도하겠습니다. 네. 살가운 아들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아니 네. 보니까 근데 그쵸 그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또 살가운 줄 알았더니 또 살가운 살갑지는 것만 않아요.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약간 좀 내성적이죠? 네. 내성적이에요? 부모님에게는 네. 집에서 많이 집에서는 없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앞으로 말 좀 많이 하세요. 네. 예.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말 그렇습니다. 박지명 학생도 정말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어.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뭐 준비했습니까?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자, 우리 선물 AD 드리죠? 분께서 네. 등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뭔지 몰라. 보통 이게 크기가 커지면요. 네. 내용물은 좀 부실할 수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궁금해지네요. 제임스 이거 보다 뭐 도자기 같은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네. 저기서 축하드리고 네. 축하라기보다 이제 좀 정이 들었어요. 맞아요. 4일 동안 같이 하니까 어쨌든 잘 이 4일 동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네. 꼭 3월에는 2017년 예. 공채 합격하기를 좀 진심 기원을 바랄게요. 합니다. 합격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꼭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학생한테 진짜 저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좀 뿌듯한 마음이 네. 드는데요.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왜요? 선물이 같이 또 이렇게 안 와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을 또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다 또 저희 이 세 분의 어벤져스 네네. 쌤 덕분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많은 방송 해봤지만 진짜 도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자, 지명 학생하고는 여기서 빠이빠이를 좀 해야 될 네, 것 같고 오늘 정말 마지막입니다. 예,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2부에 다시 저희가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